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시장이 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밤사이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였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부양책은 대선이 끝나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베럿이라는 이 여자분이 연방 대법관으로 대선 전에 취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랄까요, 대선이 트럼프가 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 조금은 대선에 대한 그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후퇴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 자체도 대선이 끝나야,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부양책에 뭐 어쩌고 할 거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되면서 베런이라는 이 사람이 연방 대법관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 트럼프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와 진보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불복한다. 나 이거 선거 결과 못 믿겠다. 우편 투표율이 너무 많았다. 뭐 어쨌든 해서 조작됐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그에 따른 공방을 벌리는 시간이 또 지루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시간만큼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트럼프가 지고, 그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양책이라는 부분들은 한참 뒤로 좀 밀려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은 있는 상태. 현재까지는 그 부분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베럿 연방 대법관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도 하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고, 오늘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환율 움직임이 조금은 반등을 해보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갈 때는 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은 정반대로 움직이죠. 이론적인 부분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특히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죠. 헤드앤숄더형을 만들고 있고, 헤드앤숄더형이 만들어졌는데 넥라인이라고 하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넥라인이라고 하는 요 라인이 지금 이제 여기 61선에서도 한번 이렇게 61선을 깼지만 바로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올리는 것처럼,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깼다가 반등 시도를 분명히 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 이 넥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헤드앤숄더의 이쪽 이렇게 오는 목 라인이에요. 목 라인.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여기서도 그래서 지지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약간이나마 코스닥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죠, 우리는 저점 매수, 주식 저점 매수에 딱, 물론 반등을 매우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매우 크게 보고 있지 않지만 반등을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중간중간에 저점 매수 내지는 물타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어제 처음 아침 시작하자마자 어제 우리는 그렇게 돌입을 했고,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그에 따른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하지만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특히 이 81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저는 현금화를 다시 시킬 겁니다. 어제 매수한 만큼이라도 일단 현금화를 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저는 가장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확률이 가장 높을 때만 저점 매수하고요.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까지만 먹고 끝냅니다. 이게 여기서 860을 가든 뭐 다시 1000포인트를 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당장 오늘 생각하는 내일의 전략은 810까지 가면 일단 현금 만든다. 최소한 어제 매수한 금액이라도 다시 뺀다. 왜?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신중론자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척 하다가 못 넘어가고 도로 떨어졌어.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위협받을 확률이 다시 높고요. 여기처럼 확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다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확보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당신 전략 틀렸어, 에헤헤 올라가 버렸지롱, 이럴 수도 있죠.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베이저 뚫고,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뚫었잖아요. 여기가 몸통으로 이러면 엄청 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빨간 라인을 이렇게 넘어서서 눌림목, 그런 구간들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켜보고 오히려 차라리 넘어선 다음에 차라리 쫓아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더 다시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20선을 요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 주잖아요. 이런 모습,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요거 이렇게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빠르서 그렇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눌림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판단하고 이제 다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낫다. 그것이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다. 박살날 때 깨지지 말자. 시장 폭락할 때 버티지 말고 깨지지 말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실력자들 필요 없어요.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수익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간이 아니죠. 이런 구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라고 일컬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저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저점이라 그래 놓고는 어제 이제 바닥 찍었죠, 막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늘에 와서는 또 난리 치겠죠. 자, 거봐요, 제가 바닥이라 그랬죠, 내가 다 맞췄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척 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이 사기꾼 놈들아. 자, 다 박살나 놓고 무슨,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의지하시는 전문가 분께서 자, 이걸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실이 난 거를, 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손실 났어요 라고 핑계를 댄 거죠. 비겁한 변명이에요. 핑계를 대놓고 장만 올라가면 좋아질 겁니다 라는 초등학생도 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당신도 바보예요. 그죠? 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겁니다. 장이 올라가면 좋아질 겁니다. 손실 없어지고 수익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말을 내일 아침 되면 태양이 뜹니다, 이런 장난치나? 밤 되면 달이 뜰 겁니다, 장난쳐? 그럼 멍청하게 시장 바라보지 마요. 순진하게 순진무가격을 그대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왜 당연한 걸 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떠나세요. 애초에 여러분들 실력자였으면 이런 하락에서 손실이 안 나야 됩니다. 내지는 이 하락이 떨어질 줄 알고 뭐라도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게 실력자인 거지. 떨어진 거 그대로 쳐맞고 존버하세요, 기다리면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오늘 제일 많을 겁니다. 오늘 제일 많겠죠. 떠나세요. 진정한 실력자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검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언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저를 빼고, 저 같은 사람 빼고, 저도 실력자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가 어쨌든 덜 밀렸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 덜 밀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주주 요건이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말이 많죠. 찌라시가 많이 돌아서 어쨌든 오늘 좀 세게 또 땡겨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대응할 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이 이 박스권 하단이었던 거고, 요 상단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지금 저는 2360이 매우 강력한 저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360까지 가면,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한 5분 10분 만에 풋을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어저께도 풋 사서 넘어왔지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풋을 다시 채웁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아마 2360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팔면서 풋을 좀 더 담아볼 수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실행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저도 노스다무스나 무슨 무당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예언가가 아니니까.
예측을 이제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보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힘을 좀 확인하면서 그 전략이 유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그때 가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는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고요. 이거 좀 발표 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대연설,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해요. 아마도 마크롱 대통령의 좀 평상시 모습을 보면 봉쇄 조치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그냥 좀 자제하자 뭐하자 이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슨 중국식의 봉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중국식의 봉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조금은 좀 시장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프랑스가 이미 유럽에서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면 또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 봉쇄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은 경계감도 가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신다면 제가 좀 인기가 너무 없어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이게 노출이 좀 다른데 좀 되나봐요.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왕에 저도 뭐 나름 매일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그냥 대충 해서 올리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주시면 더욱더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